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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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잘 나가죠? 뒤에. 예. 자, 그러면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요새 날이 많이 좀 덥죠? 예, 그래요. 예. 더운데 그래도 이제 건강 관리들 좀 잘 하시고요. 그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이 많이 좀 우리 시쳇말로 몸이 부대끼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사람도 동물이기는 하지만 이게 온도 조절이 잘 안 되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또 이런 일반적인 동물에 비해서 체온이 좀 높은 편이에요? 안 높은 편이에요? 굉장히 높은 편이죠. 예, 체온이 많이 높은 편이라서 동물 중에서도. 예, 그래서 이게 그 폭이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건강 관리도 좀 잘 하시고요. 자,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진도는 교란행위에서부터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란행위 우리 이제 별표를 2개만 할게요. 예, 교란행위. 교란행위는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다 암기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부분 이제 범죄 행위예요. 근데 전부 다가 아니고 대부분 범죄 행위다. 뭐 이렇게 일단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 한번 좀 읽어봐 드릴게요. 1번에 보면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나 혹은 양수대여, 그리고 알선행위까지. 예, 이거 우리 전부 몇 년 몇 천짜리죠? 1년 1천짜리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인중개사라든가 또 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 부동산 중개 뭐 이런 명칭, 이거를 동일하게 써도 안 되고 유사하게 써도 안 되고 그런데 이거 누가 이거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아닌 자가. 근데 아닌 자가 썼다 그러면 형고 이거 몇 년 몇 천이에요. 얘도 1년 1천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등록 중개업 얘는 형벌이 몇 년짜리냐면 3년 3천원짜리 들어가고 부정등록 얘도 몇 년이에요? 3년 3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중자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요것도 다 몇 년짜리예요? 1년 1천짜리에 들어가죠. 그럼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이제 1년 1천이나 3년 3천에 형벌이 떨어지는 범죄 행위임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법인의 겸업 제한 위반. 우리 법인은 우리 14조에 규정된 소위 말하면 7개만 해야 되는데 그 7개 외적인 거를 우리 취급했다. 그러면 요거 상대적 등록 취소 뭐에 해당이 되어지죠.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형벌은 없어요. 상대적 취소만 있고요. 그다음 중개보조원의 채용상한제 위반인데 이 채용상한제 위반하면 몇 년 몇 천이에요? 1년 1천. 우리 중개보조원은 우리 개공과 소공을 합친 거에 몇 배수 초과 금지, 5배수 초과 금지 뭐 이런 것들 뭐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우리 고지의무는 얼마 이하의 과태료가 있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요거는 이제 과태료만 있고 따로 뭐 형벌은 없죠. 형벌 없는 것도 우리 교란행위가 좀 있어야 덜어. 그다음에 이제 금지행위. 이 금지행위는 아시다시피 이제 몇 년 몇 천이나 몇 년 몇 천에 해당이 되냐면 1년 1천 또는 3년 3천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이것도 다 범죄 행위가 되겠고, 그리고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얘도 몇 년 몇 천이에요? 1년 1천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았다. 요거 제재가 혹시 뭘까요?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건 이제 형벌은 없지만 과태료 중에서도 교란행위가 있다. 사무소 명칭 관련한 의무 위반, 뭐 8자나 5자의 문자 사용 같은 거 하지 않았다. 이것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인 설명 의무 위반, 요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 의무. 그러니까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은 하는 거는 이제 뭐 예컨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임차인이 좀 안전한지 뭐 위험한지 이런 것도 설명하는 것도 많죠. 뭐 전입 세대라든가 확정일자 누가 받았는지, 임대인이 뭐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 설명해 줘야 되고, 얘는 제재 규정은 딱히 없어요.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계약서 거짓 기재 이중 작성 이것도 상대적 등록 취소고 형벌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뭐 안 했다 뭐 이러면 그 500이고 거짓으로 했다 그러면 취득 가액의 10%뭐 이런 과태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제 신고 이거는 이제 해제 신고 같은 거 안 했다 그러면 500 과태료고 요거 이제 우리 금지 행위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부신법에 금지 행위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형벌은 딱히 없고 과태료 정도만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형벌 입는 것만 한번 좀 이렇게 쭉 전체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교란행위는 형벌이 있는 애들이 교란행위에 해당이 되는데 형벌 중에서 딱 두 가지가 빠져요. 형벌 중에서 대부분 교란행위에 들어가는데 두 가지가 빠진다. 그 두 가지가 이제 뭐 빠지는 거라고 그랬죠? 아닌 자가 뭐 하는 거, 광고하는 거. 그러니까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는 거, 그 1년 1천의 형벌은 있으나 무슨 행위는 아니다. 교란 행위는 아니다. 일단 그거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거래정보사업자가 받게 되는 뭐가 있죠? 우리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 그것도 이제 우리 1년 1천의 형벌이 있지만 그건 교란 행위는 아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센터. 교란 행위는 누구라도 이 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여기다 우리 그 센터 옆에다가 땡땡 한번 해주시고요. 누구나 교란 행위가 있으면 이걸 발견했다. 그러면 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특정 계층에 있는 사람만 신고하는 건 아니고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센터의 설치 운영은 원칙은 누가 하는 것이 원칙이냐면 국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국장에다가 채색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요. 근데 이거를 국장이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죠. 뭐 인력이나 장비, 시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현재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다 그래서요.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은 이런 전문성이 있냐? 여기가 이제 그 부동산 시세를 감정하는 시세 감정 공기업이죠. 시세 감정하는 공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문성은 확실히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교란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시세 이런 거 조작하는 행위를 결국에 적발해 내는 것들이니까요. 신고 절차, 신고는 서면 혹은 전자 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택일 하면 되는 거고요. 구두로는 안 된다는 거죠. 구두에 의한 신고는 안 된다. 그렇죠? 구두에 의한 신고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신고한 사항이 뭔가 이렇게 좀 뭐 불명확하거나 부정확하거나 뭐 이러면 보완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센터의 조사 등 요구. 여기서 이제 신고센터는 결국에 누가 신고센터냐면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인데 얘는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관청이에요? 아니면 관청은 아니에요? 관청은 아니에요. 관청은 이제 뭐 국토부, 뭐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이런 애가 관청이고 여기는 관청은 아니니까 직접 센터에서 뭔가 조사하거나 조치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거는 관에다가 이제 조사나 조치를 요구해야 되는데 시도 혹은 등록관청에다가 이제 조사 조치를 우리 요구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처리 기한은 여기 이제 10일이 두 번 나오는데요. 요 10일이 출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라 그랬냐면 양궁 제가 관역을 한번 그려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활이 정중앙에 이렇게 꽂히면 점수가 몇 점이에요? 10점이죠. 그래서 센터, 정중앙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센터 이러면 두 번에 10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두 번에 10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센터 관련해서 그 장관의 승인을 좀 얻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운영 규정을 정하여 이게 이제 재정 승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변경하려고 할 때도 변경 승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재정 승인과 변경 승인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필요하고 굳이 따지면 승인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재정 승인, 변경 승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종결 승인도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신고센터에 관련해서는 3번의 장관의 우리 승인 사항이 있다. 운영규정 제정, 그리고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거, 예, 그리고 종결하는 거, 사건을 종결하는 것까지 총 3번의 이제 승인을,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라는 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쪽은 신설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기출 지문이 많지 않아요. 예, 1번 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는 이라고 했는데, 자격증 양도를 알선했다 그러면 형벌이 몇 년 몇 천이에요? 1년 1천? 예, 그럼 요거 교란행위에 들어가는 거 맞죠? 예. 그 다음 2번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라고 했는데, 이렇게 밑줄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 요게 이제 결국에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또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중개보조원 입장에서 뭐 일단 뭐 내가 좀 창피해서 나는 중개보조원입니다 얘기하기가 좀 창피해서 안 했다, 뭐 이랬을 수도 있지만, 중개보조원이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좀 안 좋게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그걸 안 좋게 생각한다면 뭐 하기 위해서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거예요? 사기치기 위해서, 시세 같은 걸 조금 숨기기 위해서, 뭐 그러니까 이게 사기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교란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란행위 중에서 고지 의무 위반도 해당이 된다. 3번 개공이 중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우리 저기 18쪽인가요? 제가 기억하는 게 18쪽이 아니구나. 네, 잠깐만요. 네. 요 페이지 잠깐만 좀 펴봐 주시겠습니다. 네, 몇 페이지예요? 18쪽 맞는데? 네. 전자실판 페이지하고 안 맞는구나. 자, 피셨어요? 예. 자, 그러면 업무 보증은 언제 하는 거냐,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업무 보증은 요때 하잖아요. 업무 보증. 예. 그럼 업무 보증은 뭐를 하고, 등록을 하고 업무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하기 전에, 업무 개시 전에. 근데 요거 안 하면 교란행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거를 안 했다라는 얘기는 아직 업무를 뭐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요 단계에서는 교란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직 뭐를 시작도 안 했으니까. 업무를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실무 교육을 안 받는 거 있잖아요. 실무 교육을 안 받았다. 이거 교란행위예요, 교란행위 아니에요? 교란행위 아니죠. 실무 교육은 언제 받아요? 등록하기도 전에 받는 거죠. 뭐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다, 뭐 그럴 수 있잖아.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도 언제 등록하는 거야? 업무 개시 전에. 근데 이것도 교란행위는 아니다. 자, 이 그림상에서야 교란행위가 하나가 있어요. 이 그림상에서 교란행위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게시물. 여기 보면 이제 요 게시물 있잖아요. 요 게시물은 교란행위에 들어가요. 게시물은 이건 왜 교란행위에 들어가냐?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건데, 자, 요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 게시물 중에 일부 좀 이렇게 떼내고 싶거나, 아니면 게시물 중에서 이렇게 좀 숨겨놓고 싶은 거 있을까요? 예, 이거 요율표 어디 갔어? 예, 요런 거. 그 요율표를 좀 이렇게 감춰놓고 싶은 이유는 왜 그런 거야?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면 금품 초과 수수니까 금쟁이잖아요. 그래서 요 게시물 게시 의무 위반만 요거는 교란행위에 들어가고, 요 그림상에서는 교란행위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다시 우리 원래대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자, 그러면 업무 보증을 하지 않고 업무를 했다. 그러면 얘는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답하시면 되겠고, 3번 개공이 동일한 중개대 상물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업다운 계약서를 썼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가장 뭐예요? 교란행위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교란행위 이렇게 쓸게요. 그냥 답다 이렇게 가장 교란행위 답다. 그렇죠? 교란행위 답잖아요. 이게 가장 교란행위. 그러니까 교란행위라는 건 결국에 시세에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교란시키는 거니까 계약서를 이중으로 썼다, 거짓으로 썼다. 가장 교란행위 답죠. 그래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뭐 이런 거. 5번. 그리고 이 그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쓰게 되면 필연적으로 개공은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이 계약서가 업이랑 다운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신고도 들어갈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 그럼 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하는 것도 가장 뭐예요? 교란행위스러운 거지. 뭐 업해서 들어가거나 다운해서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못하게 하는 게 교란행위니까요. 5번에 쌍방대리, 이 쌍방대리 몇 년 몇 천짜리예요? 3년 3천짜리에 들어가는데 이 3년 3천은 잘 아시다시피 5월 교란행위예요. 3년 3천에 해당이 된다. 그럼 무조건 교란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 3년 3천에 들어가는 것은 5월 교란행위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35회 때 문제는 요게 나왔고 이제 직전 36회 시험에는 이제 센터에 관해서 문제를 출제했었고요. 자, 이제 테마 23번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별표를 2개 잡을게요. 여기 이제 2개를 좀 한 이유는 뭐 때문에 이제 2개를 했냐면 원래가 한 문제 정도가 계속 출제가 됐던 주제예요. 이 손해배상 파트가. 이거는 그냥 들어만 보세요. 34회까지는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34회까지는 계속 출제가 되다가 35회 안 나왔고 36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 손해배상 파트에서 2년 연속 안 나온 게.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 37회 시험에는 이 손해배상 파트에서 출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다. 이게 무조건 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3연속 안 나올 만한 주제는 아니니까요. 자, 누군가에게 뭐가 생기면, 손해가 생기면 그거를 뭐 해주는 제도, 배상해주는 제도, 이걸 이름하여 손해배상 책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손해배상 책임 보시기 전에 오른쪽에 요 내용을 좀 잠깐 먼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을 한번 좀 알아보면 과실책임이라는 애가 있어요. 과실책임. 그리고 무슨 책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냐면 무과실책임 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원칙이 무슨 책임일 것 같아요? 원칙이 과실 아니면 원칙이 무과실? 원칙. 원칙이라는 말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원칙은 뭐가 원칙일 것 같아요? 과실. 얘가 이제 과실 책임 원칙이에요. 그러면 얘는 예외인 거죠. 그렇죠? 원칙에서 빠지는 특별한 예외이다. 그러면 원칙은 기본인 거고 너무나 기본인 거고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겠다. 이 예외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과실 책임 관련해서 개공에게 뭐가 있다면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고의 과실이 있다면 결국에 뭐 그 얘기잖아요. 개공이 고의 과실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쭉 한번 보니까 뭐 별다른 거는 없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재산상 손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재산상 손해.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여기다 이제 중요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여기가 30조 1항이고 여기가 30조 2항인데 그 손해배상 책임을 언급하면서 무슨 손해만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과실이든 무과실이든 다 재산상 손해만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손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재산상 손해만 있어요? 아니면 비재산적 손해도 있을 수 있어요? 비재산적 손해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밑에도 한번 적어볼게요. 비재산상 손해. 예. 요 배상 책임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산상 손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 그럼 비재산적 손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손해 있잖아.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돈으로 환산해 줘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예, 뭐 그런 거.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라 그러면 요즘에 조금 약간 핫한 뭐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 드라마가 이게 뭐야? 별에서 별로 간 그댄가 별에서 온 그댄가 뭐 응? 그 배우의 이름이 뭐죠? 드라마 제목이 별에서 온 그대라는 그 드라마 제목에 주연 배우가 누구예요? 김수현 배우가 요즘에 이제 좀 핫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그 김수현 배우가 그 뭐죠?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하지 않아요? 예. 안 유명해요? 유명하잖아. 예. 근데 뭐 아무튼 뭐 뭔 일 때문에 완전 날아갔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위약금으로 물어준 돈만 한 뭐 100억이 넘는데요. 100억. 그러니까 그냥 현금으로 물어준 돈만 100억이 넘어. 그러면 위약금이면 뭐예요? 재산상.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따지고 보면 그 어떤 손해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김수현이라고 하는 그 배우의 하나의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게 배우에서는 가장 중요한 브랜드 가치 아니에요? 근데 그 브랜드 가치가 이제 완전히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그 브랜드 가치 떨어진 거에 대한 그 손해도 있을 수 있잖아. 예, 그렇죠. 그건 뭐 더욱 엄청난 거지. 그거를 이제 뭐 한 추산을 해보니까 한 300억 정도에 해당이 된대요. 그 이미지 나락한 거. 그럼 그 300억도 결국에 그러니까 배우의 인기가 하락한 거는 비재산적 손해이지만 결국에 그것도 배상을 받으려면 뭐로 환산을 해야 줘야 되는 거야. 돈으로 환산할 때 그 손해가 이제 만약에 증명이 된다면 입증이 된다면 이 또한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슨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개사법에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 배상을 받으려면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지. 이건 당연히 민법에 의해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750조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중개사법에서는 무슨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다.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 책임이 없다. 요걸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다 우리 별표 하나만 해요. 중개사법에서는 오로지 우리 재산상 손해에 대한 언급만 있다. 그러면 무과실 책임을 한번 보는데 예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에서 반하는 거. 그러면 얘는 왜 예외냐면 개공한테 뭐가 없어도 고의과실이 없어도 뭐해? 책임져? 이게 이제 무과실 책임인 거잖아요. 그럼 언제 뭐 때문에 그러면 책임을 지는 거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을 때 원래 우리 사무소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것 때문에 책임지는 제도, 요거를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개공이 절대로 빌려주지 말아야 할 것에게 응? 자격증, 등록증, 사무소. 근데 자격증 빌려주면 어떻게 되죠? 최악의 경우 자격증을 빌려주면 어떻게 돼? 최악의 경우 자격 취소. 등록증 빌려주면 등록 취소. 사무소 빌려주면 사무소 빌려주면 뭐 여기 있잖아요. 책임진다고. 그렇죠? 그럼 데미지가 뭐가 제일 셀 수 있어? 요거 돈으로 물어주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돈으로 물어주는 거 엄청난 거죠. 그 뭐 같은 배우 얘기 한번 다시 해볼게요. 김수현 배우 이렇게 나락 보낸 그 뭐 유튜버가 이제 얼마 전에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 징역 살다 나오면 되겠죠. 그거 가지고서 뭐 무기징역을 때릴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가령 한 3년 정도 징역 살다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큰 데미지가 있나?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예. 근데 무슨 치료를 좀 받으면요. 금융치료. 금융치료를 받는다는 게 뭐야? 그동안 너가 뭐 못된 짓 해가지고 벌은 돈을 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 뭐 배상을 해. 그리고 앞으로 버는 것 족족 다 배상해야 돼.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거 데미지가 엄청난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자격 취소가 되면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3년 있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하면 되는 거야? 다시 따면 되고, 등록 취소는 3년 있다가 다시 재등록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격증, 등록증, 사무소 중에서 우리 빌려줬다가 가장 큰 데미지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다? 사무소다. 누군가 이거 내가 빌려줬는데 막 사고액이 100억, 200억 터지면 어떡할까 할 거 아니야.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절대로 뭐를 빌려주어서는 안 돼요. 사무소 빌려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이런 이제 그 소위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을 우리가 담보하기 위해서 업무 개시 전에 이제 보증을 설정하죠. 예, 근데 개인은 얼마 이상 설정하냐면 2억. 법인의 주된 사무소, 즉 본사는 얼마? 4억 이상. 그 분사무소 하나당 얼마? 2억 추가. 그리고 지역농업협동조합은 2천만 원 이상 설정해야 되고요. 얘네 둘이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이니까 누구만을 대상으로 중개할 수 있는 거죠? 조합원만. 조합원 대상. 조합원만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중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얘가 농업과 관련한 조합이잖아요. 농업과 관련한 조합. 그러면 얘는 물건 중에서 뭐만 중개할 수 있다? 농지만. 그럼 여기서 제가 만자를 2번이나 썼잖아요. 이것도 만. 그러면 얘한테는 제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 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매우 낮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얘는 얼마 이상만? 2천만 원 이상만 설정하면 되고요. 이거 업무 개시 전에 했다고 치고. 자, 질문. 얘 등록하고 아니면 등록 없이? 등록 없이. 이게 특별한 어떤 그 상황에서 그 중개업하니까 특수법인이잖아요. 특수법인이라는 거는 등록 없이 한다 그래서 특수법인이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이 2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했는지를 관청에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등록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업무 개시 전에 신고는 해줘야 돼요. 뭔 신고? 이거 업무 보증 설정을 신고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업무 보증 설정 신고는 해야 된다. 이게 유일한 업무 개시 요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거 우리 과실과 무과실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 방법은 셋 중에 하나를 택일하면 되는데 뭐 중에 하나 택일하면 돼요. 보험, 공제, 공탁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렇죠? 이제 하면 된다. 업무 보증 설정 관련해서 이제 그 개설 등록은 신규 등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등록을 신청하면 며칠 안에 등록해서 본인한테 통지해 주죠? 7일 안에? 그러면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뭐를 알게 된 거죠, 내가? 등록번호. 그러면 등록번호가 나왔으면 뭐를 이제 설정할 수 있어요? 보증. 그러니까 보험을 이제 가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번호가 나와야 보험도 들을 수 있는 거야. 등록번호가 나와야 보험도 든다. 그래서 요거 이제 들었으면 요거 이제 신고하고 관청에서 확인한 다음에 이 보증 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무엇을 교부한다? 등록증을 교부한다. 그리고 분사무소는 처음부터 애초부터 뭐를 하고 들어간다? 보증. 이걸 우리 이름하여 선보증 방식이라고 하죠. 선보증 보증을 먼저 하고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위에서 그 등록번호가 나와야 보험 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분사무소는 등록번호도 없는데 어떻게 보증을 설정했어요? 요 주사무소 등록번호를 가지고 이제 그 보증 설정 들어가는 거죠. 설치 신고는 어디 있다 하죠? 주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등록증 안 받고 여기는 등록을 안 하니까 뭘 받아요? 설치 신고 확인서라는 것을 교부 받게 되고 물론 설치 신고 확인서도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교부하게 됩니다. 자, 업무 보증의 방법이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잖아. 보험, 공제, 공탁. 그러면 바꿀 수도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언제 바꾸냐면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언제? 있는 기간 중에. 그래서 간극 없이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기간 만료에 의한 재설정. 기간 만료에 의한 재설정은 언제까지 해주면 되냐면 만료일까지. 오늘이 만료일이면 언제까지? 오늘까지. 어제까지, 내일까지 아니고 그냥 오늘이 만료일이다. 오늘까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손해배상을 만약에 했다면, 손해배상을 했다면 며칠 안에 재가입하거나 보전을 해주면 되겠어요. 15일 내에. 15일은 별 2개 아주 중요하고, 이 15일은 어떻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이러고 있을 시간 없다. 이러고 있을 시간 없고 뭘 해야 돼? 빨리 돈 만들어야지. 그래서 보험에서 사고 치면 공탁으로 가는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밖에 없고, 이러고 있을 시간 없다. 그래서 15일. 자, 재가입은 보험하고 공제에 붙인 말이에요. 보험하고 공제에 재가입 붙인 말이고, 보전한다는 게 뭔 말이야? 채워넣는다. 이건 어디에 붙인 말이냐면 공탁.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 손해배상의 청구 한도를 한번 좀 알아보면, 보증기관에게 청구할 때는 어떤 범위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설정 범위. 왜냐하면 얘는 그 계약 관계니까. 그런데 우리 의뢰인이 개공안이나 아니면 고용인한테 청구할 때는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냐면 전손해. 전손해. 여기도 별, 여기도 별. 보증이 보험, 공제, 공탁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보험하고 공제는 보험료, 공제료를 내면서 이제 보장을 받는 뭐 이런 타입이라고 한다면, 공탁은 뭐를 이렇게 맡겨놓는 거예요. 현금이나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가증권, 이걸 이제 맡겨놓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공이 폐업을 했다면 이 현금 뭐 하고 싶어요? 개공이 폐업했다. 그러면 이거 내가 맡겨놓은 현금 뭐 하고 싶냐고. 찾고 싶지. 근데 막바로 못 찾고 몇 년 있다가 찾아야 돼. 3년 있다가 찾아야 돼. 그래서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그리고 사망해도 우리 이제 그 상속인들이 막바로 이제 찾을 수는 없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확인사항은 이제 일전에 봤으니까 넘어가시고, 기출 넘어가시고. 1번. 개공은 업무 개시 전에, 우리 1번 지문에 우리 별 한번 해요.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셋 중에 하나 해야 돼. 보험, 공제, 공탁 해야 되고요. 이거 없이 업무하면, 이거 위반하면 제재가 상대적 취소예요. 상등취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고, 얘가 교란행위다, 교란행위 아니다. 교란행위 아니다. 아까 우리 교란행위에서 이거 물어봤잖아. 그지? 이건 아직 업무를 하기 전에 어떤 의무들이니까요. 자, 2번. 등록한 청은 등록증 교부하기 전에 개설 등록을 한 자가, 그러니까 등록을 먼저 하잖아요. 근데 이제 등록증을 줘야 되는데, 이 등록증 주기 전에 뭐를 했는지를 우리 확인해 보고, 보증 확인해 보고 그거를 등록증을 줘야 된다. 그럼 이거 순서를 한번 좀 보면, 제일 먼저 얘가 먼저지. 등록을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보증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주는 거야? 등록증 교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네. 뭐 안 하면 등록증은 절대 못 받는다. 보증 설정하지 않으면, 등록증은 절대 받을 수 없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무슨 보험 안 들으면, 책임 보험 안 들으면 우리 저 자동차 회사에서 차키 안 준단 말이에요. 저 차키 줘버리면 그 사고 나면 누가 감당할까요, 그건? 자, 3번. 개공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됐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우리 3번 지문에 별표 한번 해주시고, 이거 30조 1항인데, 이 책임이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과실 책임 아니면 무과실 책임? 과실 책임. 이게 왜 과실 책임이야? 여기 있잖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뭐 이러면 이 말을 줬으니까, 요것 때문에 책임지니까 결국에 이건 무슨 책임이다? 과실 책임이다. 근데 이제 4번도 별표. 4번도 별. 개공은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이 4번 첫 줄에 보면 여기처럼 고의과실이 언급이 없잖아요. 근데 고의과실이 언급이 없지만 대신 무슨 언급을 하고 있냐면 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뭐 했다? 빌려줬다. 이런 말 썼잖아. 그럼 이거는 소위 말하면 무슨 책임이 되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무소 빌려주면 무과실 책임입니다. 3번, 4번 중요하고 5번도 별표 한번 해볼까요? 예. 공탁한 공탁금은 이 말을 우리가 읽을 때 공탁을 했구나 이렇게만 읽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아요. 맡겨놓은 현금은 이런 뜻이잖아, 그지? 맡겨놓은 현금은 언제 찾아? 맡겨놓은 현금은 언제 찾냐? 폐업하고 막바로 못 찾고 사망이 이루어져도 막바로 못 찾고 그러면 몇 년 지나야 찾아? 3년 지나야 찾는다. 3년 이내에는 회수가 안 된다. 그럼 요 3년간은 그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면 공탁금을 통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결국에 이 3년은 두 글자로 시효가 되는 거예요. 무슨 시효? 공탁금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3년이다. 그러니까 3년 이내에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받든가, 그죠? 그럼 3년 지나도록 이걸 청구를 안 한 거야, 내가. 그러면 뭐가 이제 지난 거야? 시효. 그 얘기는 그 개공이거나 혹은 상속받은 사람이 이걸 뭐 했을 테고? 회수. 그럼 공탁금을 통해서는 손해배상을 못 받지요. 다만 공탁금을 통한 손해배상은 이제 시효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건 못 받지만 민법상 손해배상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 시간에 혹시 그거 배우시나요?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그냥 사람이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니까 채권인데 단기 소멸시효가 몇 년, 장기 소멸시효 몇 년? 그거 혹시 안 배웠나? 채권의 단기가 뭐예요? 짧은 거. 예. 단기 소멸시효 3년. 장기 소멸시효는 10년. 그러니까 이게 끝났다 하더라도 10년 안에 민법에 의한 청구는 가능하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10년 안에 민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것보다는 3년 내에 뭘로 청구해서 받는 게 훨씬 확실한 거예요. 예? 공탁금으로 받는 게 확실해요. 이건 맡겨놓기만 했잖아요. 이거 찾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훨씬 확실한 안정적으로 우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6번은 법인인 개공이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 분사무소마다 추가 2억 원을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요. 요건 이제 그 사례형 문제로 출제 잘 돼요. 35회 때 이제 이쪽 파트 말고 매수 신청 대리 쪽에서 이제 출제가 35회 때도 출제가 됐는데 옆에다가 사례 하나만 좀 적어 넣어 볼게요. 자, 어느 법인이 이제 주사무소가 있어요. 주사무소. 예. 근데 이 주사무소의 보증 설정액은 얼마죠? 4억. 예, 4억 이상 이렇게 설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이제 주사무소가 분사무소를 더 두려고 해. 그러면 분사무소를 둔다고 하면 주사무소 옆에다가 이렇게 분사무소 그리는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분사무소가 만들어지는 개념이냐면 위에다가 이렇게 얹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분사무소가 있으면 새끼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분사무소를 3개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분사무소를 3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하나마다 얼마를 추가해야 된다. 2억 이상. 그렇죠? 하나마다. 그리고 이제 35에 40번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중개업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매수신청 대리업도 똑같은 구도야. 대리업도 이거랑 똑같이 움직인다고. 그러면 분사무소 몇 개 줬다 이렇게 제시했냐면 3개. 그리고 이 법인의 손해배상 그 보증 최대액은 얼마냐? 뭐 이렇게 이제 최소액은 얼마냐? 그럼 이게 얼마야? 10억 이상이지. 여기 6억이랑 여기 4억 하면 10억 이상. 요게 이제 출제가 된다 이거죠. 요거 사례형 문제로 출제 가능한 거니까 알고 계시고요. 여기다 요거까지 한번 붙여볼게요. 요건 중개업만 그렇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만약에 대리업도 하면 법인이 대리업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요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더블이 되면 되는 거지. 이거의 2배. 그죠? 자, 그러면 어느 법인이 분사무소 3개 뒀는데
분사무소 3개 줬다. 예, 그러면 중개업을 위한 업무 보증 최소의 금액은 얼마야? 10억. 근데 얘가 대리업도 한대. 대리업도 한대. 똑같이? 그럼 얼마야? 20억. 곱하기 2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35회 때는 얘만 물었는데 이렇게 같이 물을 수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추가한다라는 거는 같은 그 하나의 등록번호로 묶여 있는 거니까 총액이 그만큼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상한은 없다. 당연히 상한은 없지. 그죠? 4억 이상, 2억 이상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 많이 하는 건 문제될 게 없잖아. 하한의 제한만 있을 뿐이고요. 7번 지역 농업 협동조합 예 별표. 얘는 얼마 이상만 설정하면 되죠? 2천만 원 이상만 설정하면 되고. 설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신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 오케이. 신고도 해야 된다. 신고해야 유일하게 업무 개시 요건에 들어가고. 8번 지역 농업 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우리 손해배상 책임 보증의 최저 보장 금액은 이 최저 보장 금액이 얘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천 이상이잖아요. 근데 개공의 최저 보장 금액, 개공은 개인 얼마, 법인 얼마, 개인 2억, 법인 4억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건 단위가 다르다고. 여기는 2천, 여기는 2억 4억. 완전 단위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다르죠? 완전히. 자, 9번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무보증 상태에서 업무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종료하고. 10번 고용인이 업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여기서 과실은 누구의 과실인 거죠? 고용인의 과실.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를 고용한 개공뿐만 아니라 고용인도 책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이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하여 이 책임을 무슨 책임이라 그래? 연대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번 개공 등이 아닌 제3자 이랬는데 여기다 우리 요렇게 한번 채색 하나만 잡아볼까요? 개공 등이 아닌 제3자. 그러면 개공 등이 아닌 제3자가 누구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나 저처럼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는 현재 개공도 아니고 등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처럼 우리가 중개는 할 수 있고 없고, 중개할 수 있고, 중개업이 아니라 누구나 중개는 할 수 있잖아. 중개를 했는데 손해가 생겼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이 됐대요. 그렇다면 그 제3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쩌다 중개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손해가 생기면 이 법에 따른 이랬거든.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책임이 있냐? 아니에요. 왜? 이 제3자는 무슨 법의 적용을 받지도 않아. 그 중개사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제3자가 손해를 발생케 했으니까 이 손해는 배상하는 건 맞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법에 따른 책임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무슨 법에 따른? 당연히 민법상의 책임, 아까 얘기한 대로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은 부담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12.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본을 좀 교부하거나 아니면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내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책임질게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 쫙 하고 그리고 우리 그 관련된 문서 같은 거 이제 주고 그러는 건데 일단 요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안 했을 때 제재 좀 중요해요. 이 설명하지 않거나 사본이나 전자문서 제공하지 않으면 제재 뭘까요? 제재. 중요한데. 이거 설명 안 했다 그러면 왠지 좀 제재가 세 보이잖아요. 근데 세지 않아. 500보다도 낮아. 1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그래서 과태료 100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개대상 물 설명 안 하면 얼마? 중개대상 물 확인 설명 안 하면 500. 손해배상 설명 제대로 안 하면 100. 이거 좀 구분하시라고요. 다시 한번. 중개대상 물 설명 제대로 하는 500. 손해배상 설명 제대로 안 하면 100.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저처럼 한번 좀 빼주세요. 요렇게 빼서 설명을 뭐를 하냐면 네 가지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보험 기간, 그리고 기관. 이게 보험이 아니라 보증이라고 해야 되는데 보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좀 수정해 주시고, 보증기간, 보증기관. 기간이랑 기관은 좀 다른 말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기관의 소재지.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써드렸거든. 예. 그러면 4번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볼래? 기간, 언제까지 보증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증해 주는 겁니다. 기관. 그리고 혹시 거기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시면 돼요. 뭐 이건 소재지. 예. 그리고 하나만 또 하나 남았는데 금액. 예. 그러니까 얼마까지 보증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 그리고 사본이나 전자문서. 그러니까 뭐 보험 들었다 그러면 보험 증권 뭐 이런 거 카피 떠서 주거나. 그 요즘에는 보험 들으면 그 종이 증권 말고 주로 뭘로 이렇게 받아요? 메일로 받잖아, 그지? 그래서 메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뭐 이런 방법도 괜찮고, 이거 위반하면 얼마 과태료라고요? 100과태료.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밑에다가 중요 표현 해 주시고요. 이것도 한번 적어 드릴게. 확인 설명,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설명,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적어 주시고, 똑같은 설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긴 한데 이 설명과 이 설명은 그 내용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 안 하면 얼마고 요거 안 하면 얼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완성해 볼게요. 요거 안 하면 500과고, 그렇죠? 예, 중요하고, 요 손해배상 책임 설명 안 하면 얼마고 100과고, 예, 얘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 두 가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